자, 최근에 아주 역사적이면서도 논란의 중심에 선 연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군 지휘관 800명 앞에선 신임 전쟁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의 연설인데요. 이게 그냥 연설이 아니었어요. 거의 미군의 정체성 자체를 또리부터 뒤흔드는 거대한 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죠. 지금부터 그 파격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연설의 시작부터가 정말 강렬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이 딱 이 한마디로 포문을 열었거든요. 전투부대에서 뚱뚱한 군인들을 보는 건 이제 지긋지긋하다. 와, 정말 직설적이죠? 근데 이게 앞으로 이어질 엄청난 변화의 그냥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럼 가장 큰 변화, 대체 뭐부터 시작됐을까요? 바로 부서의 이름입니다. 한마디로 국방부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선언한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알던 국방부, 디파트먼트 오브 디펜스라는 이름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연설에서는 1947년 이전의 이름, 그러니까 전쟁부, War Department로 돌아가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어요. 이게 단순히 간판만 바꿔다는게 아니라 조직의 목적 자체를 완전히 뒤집겠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그럼 왜 굳이 전쟁부라는 이름으로 돌아가려는 걸까요? 그 핵심 철학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힘을 통한 평화라는 개념이죠. 연설에서도 못을 박았어요. 새로 복원된 전쟁부의 유일한 임무는 전쟁을 수행하고 준비하며 승리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이기는 게 목표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급진적인 변화가 필요한 걸까요? 연설은 그 원인을 군대 내부의 심각한 문화적 위기에서 찾고 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의 진단은 이거예요. 어리석은 정치 지도자들 때문에 군이 진짜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고 소위 말하는 워크 문화에 빠져서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군대가 워크부가 되어버렸다는 아주 신랄한 비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것들이 군의 전투력을 갉아먹는 청소해야 할 잔해라고 딱 지목했습니다. 정체성의 달 같은 행사들, DEI, 즉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사무국, 심지어 드레스 입은 남자들이라는 자극적인 표현까지 쓰면서 이런 문화적인 요소들을 모조리 없애버리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자, 이런 날카로운 진단은 그럼 어떻게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질까요? 연설이 내놓은 해법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바로 상식으로의 무자비한 회귀였어요. 그리고 앞으로 모든 정책과 기준을 평가할 때 딱 하나의 원칙을 적용하라고 합니다. 바로 황금률 테스트라는 건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자식이 속할 부대라고 생각하고 당신의 부대를 대하라. 이 황금률 개념은 사실 하나의 강력한 질문으로 딱 정리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자녀가 기준 미달인 병사들이랑 같이 복무하게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실력이 아니라 무슨 할당제 같은 걸로 진급한 지휘관 밑에서요. 연설에서는 이에 대한 답이 그냥 아니요가 아니라 절대 안 돼, hell no 여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연설과 동시에 무려 10개의 공식 지침이 모든 지휘관에게 바로 전달됐어요. 얼마나 진심인지 보여주는 거죠. 그 지침 내용을 좀 보면요. 정말 전면적입니다. 모든 전투 직책은 예외 없이 가장 높은 남성 기준으로 되돌리고 매일 근무일마다 의무적으로 체력 단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염도 다시 금지됐어요. 한마디로 체력부터 외모까지 모든 기준을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휘관들이 이 새로운 기준들을 검토하고 적용할 때 반드시 3가지 테스트를 거치라고 지시했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황금률 테스트, 내 자식을 보낼 수 있는가. 둘째는 1990 테스트, 그러니까 지금 기준이 1990년보다 약하다면 도대체 왜 그런가. 그리고 마지막은 E6 테스트. 이 변화가 현장의 부사관이나 초급 장교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주는가? 이 3가지를 통과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변화가 단순히 신체적인 기준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연설은 군의 리더십 문화 자체, 그러니까 진정한 전사 문화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해한 리더십, 톡식 리더십에 대한 정의를 완전히 180도 뒤집어 버렸습니다.
진짜 유해한 리더십은 부하들을 강하게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낮은 기준으로 부하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새롭게 정의한 거죠. 그래서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그동안 지휘관들의 발목을 잡는다고 여겨졌던 감사관, IG, 나 평등기회, 2호 관련 절차를 뜯어 고치겠다고 합니다. 이제 지휘관들이 쓸데없는 불만 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소신껏 높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결점 문화도 이제 끝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능한 리더가 사소한 실수 한 번 했다고 해서 군 생활 전체가 끝장나는 그런 일은 없게 하겠다는 거죠. 오히려 좀 더 공격적으로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는 리더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급 기준은 더 명확해졌습니다. 앞으로 모든 진급은 인종이나 성별 같은 건 일절보시 않고 오직 실력, 즉 메릿 하나만 보겠다. 완전한 실력주의를 선언한 셈입니다. 자, 이렇게 정신없이 몰아치는 변화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단 하나의 아주 명확한 목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급진적인 개혁의 뿌리에는 바로 이 질문이 있습니다. 왜 미국은 1947년, 그러니까 국방부가 생긴 이래로 주요 전쟁에서 한 번도 시원하게 이겨본 적이 없는가? 연설은 그 원인을 부서의 이름처럼 전쟁이 아닌 방어에만 급급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쟁부의 임무는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상식, 최대의 치명성, 그리고 권한. 이 세 가지로 전투원들의 묶여있던 손을 풀어주는 겁니다.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교정규칙 같은 거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적을 압도하는 데만 집중하라는 거죠. 그리고 연설의 이 마지막 한마디가 새로운 전쟁부의 방향을 그야말로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전진하고 화력을 끌어들이시오. 우리는 전쟁부입니다. 정말 타협이 없죠. 과연 이 단호한 선언이 미군을 다시 승리하는 군대로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거대한 논쟁의 시작점이 될까요?